네,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날에는 가급적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고 이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 많은데요.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는 만큼 더 안전해야겠죠. 이 차체가 큰 버스는 한 번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또 인명피해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한 교차로 제보자는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있던 버스가 교차로로 진입하는 동시에 좌측에서 노란 승합차가 출발하면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버스는 결국 제보자의 차량까지 덮쳤는데요. 신호 대기 중이라서 뭐 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버스가 비스듬하게 오는 것 같아서 일단은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충격을 받으니까 이게 생각보다 충격이 크더라고요. 에어백이 3개나 터졌을 정도로 컸던 사고 충격. 제보자와 가족들은 괜찮은 걸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나마 이제 에어백이 터져가지고 큰 부상은 없었는데, 뭐 이쪽에 팔 쪽에 타박상이랑, 그리고 제 와이프는 무릎에 타박상 있고, 다행히 아이는 뒤에서 안전벨트 달고 있어서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저희 차에 충돌하니까 조금 당황스럽고 놀라기도 했고요. 부모님이 다치셨을까 봐 걱정도 되기 했어요. 피해 차량만 총 5대인 이번 사고에서 버스 승객을 포함해 부상을 입은 사람만 무려 20명가량. 그나마 다행인 건 중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버스가 신호위반해서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우에서 좌로 직진하는 어린이집 차량을 충돌하고 신호 대기하는 차량 4대를 추월한 겁니다. 기사님이 앞을 보긴 봤는데 운전할 때 집중을 안 해가지고 전방주시 태만이 됐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다름 아닌 버스기사의 신호위반. 교차로에서 차체가 큰 버스의 신호위반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버스는 본인 혼자 타는 게 아니라 여러 승객들의 안전을 담보했기 때문에 신호를 준수하고, 난 버스니까 대형 차량이니까 알아서 피하겠지,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버스의 신호위반 사고는 또 일어났습니다. 빨간불에서 이제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3차선으로 들어오면서 한 3, 4초 정도 지났는데 아이고 이제 사고가 납니다. 이렇게. 지금 아직도 봐도 아찔합니다. 해가 저문 도로 우측 방향지시 등을 켠 SUV 한 대가 녹색불이 들어오자마자 차로를 변경해 직진합니다. 바로 그때 교차로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한 버스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SUV와 부딪혔는데요. 사고 충격으로 방향이 틀어진 피해 차량. 탑승자들의 상태가 걱정됩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는 일단 제가 차를 뒤에다 대서 다른 차가 진입을 못하게 해놓고요. 차주 있는 쪽으로 제가 먼저 갔죠. 운전사분하고 뒤에 타고 있던 따님 같은데 그분은 좀 안전벨트를 하고 계셔가지고 좀 덜 다치셨는데, 조수석에 타신 분하고 그 아들분인 것 같아요. 그분하고 그냥 조수석 뒤에 타고 계신 와이프분하고는 안전벨트를 안 하셨나 봐요. 그 두 분이 좀 많이 다치셨어요. 버스 승객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있어 추가 부상자는 없었다는데요. 이번 사고가 더욱 아찔했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버스가 쪽으로 내려오고 있으면은요, 요 사고를 지나면 여기 바로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50km 제한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이거든요. 버스는 당연히 좀 속도를 줄였어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강구한 것 같습니다.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학교들이 좀 있나 보네요. 네,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 인근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데도 버스 기사는 이를 무시하고 신호 위반을 한 겁니다. 지난 3년간 버스가 신호나 지시를 위반해 일으킨 사고는 1,900여 건. 이로 인한 사상자만 4,300여 명이나 됩니다. 대책이 필요해 보이죠. 지금 나온 사고들도 이런 예측 출발이거나 아니면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 제동을 해야 되는데 안 쓰고 그냥 가속 페달을 밟아서 지나가려는 무리한 동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생깁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 같은 데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지 도입을 해서 벌칙 조항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아예 버스 사업권을 회수하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데는 아예 이런 부분도 없고 벌칙 조항도 솜방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악조건이 계속 악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승객들은 물론 다른 차량 운전자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버스 사고.
그 위험성은 고속도로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납니다. 사고 충격을 짐작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게 찌그러진 차량들. 전복된 승용차에서 구조 작업이 한창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차로로 가고 있는데 차가 서행이 돼서 차선을 이제 2차로로 변경을 했는데 변경하자마자 뒤에서 이제 쾅 하는 소리가 났고요. 차 옆쪽으로 파편 막 튀는 소리, 막 바바바박 하면서 막 파편 튀는 소리가 들렸고 고무 타는 냄새가 좀 심하게 좀 많이 났었어요. 사고 영상입니다. 1차로로 달리던 고속버스가 앞에 있던 SUV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후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돌진한 버스와 1차 사고를 당한 SUV는 다른 차량들을 연쇄 추돌하고 말았는데요. 순식간에 발생한 8중 추돌 사고. 뒤에 있던 차는 이제 SUV 차량이었었는데 차가 이제 앞뒤가 종이장처럼 아예 접혀갖고 구조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저희 앞에 이제 승용차가 있었는데 그 차량은 일단 전복이 돼 있었고 문이 이제 아예 접혀갖고 문도 열 수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2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원인은 뭘까요? 버스도 많이 좀 밀려나갔거든요. 브레이크 자체를 제가 봐서는 이제 안 잡은 것 같거든요. 블랙박스를 봐도 뒤에 이제 SUV 차량을 충돌하고 나서 그 상태에서도 계속 밀고 나갔거든요, 버스가. 마지막 추돌의 순간까지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버스 기사.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빚은 대형 참사였습니다. 지난 3년간 버스 기사가 졸음운전,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무려 4만여 건. 버스 기사들이 운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 방법은 없는 걸까요? 우리 같은 경우는 같은 버스를 타고 밤이고 낮이고 계속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유럽에서는 운전자와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됩니다. 2-3시간 운전하면 30분 이상을 쉬어야 됩니다. 만약에 29분을 쉬어서 1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운행 기록부를 통해서 벌칙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점도 많고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타는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 개입을 해서 근무 시간이라든지 또 이 시간표 같은 것들을 냉정하게 보고요. 다시 도심으로 돌아가서 지금부터는 버스 정류장 사고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류장에서 피할 수 없는 사고를 겪었다는 제보자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저는 주행을 하고 있었고 제가 봤던 부분은 뒤에서 먼저 가족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길래 옆에 보니까 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브레이크 밟으면서 우측으로 좀 피했지만 뭐 범퍼 쪽이랑 휀다가 부딪힌 거죠. 가족과 함께 이동 중이었다는 제보자. 우회전을 하기 위해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했지만 하필 버스가 동시에 차로 변경을 하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장소는 여기고 정류장이 바로 옆에 있죠. 버스는 승강장 지나서 계속 주행을 했고 뭐 저는 그걸 보고 저도 주행을 했고 지나서 갑자기 버스가 들어온 거죠. 승강장을 지나서. 제가 알기로는 블랙박스를 봤을 때는 꺾으면서 키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제가 차선 변경하고 나서도 들어온다는 징후는 못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안에서 벨을 눌렀을 것 같지는 않아요. 벨을 눌렀으면 당연히 먼저 들어갔겠죠. 근데 승강장에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승강장에 사람들을 처음에 못 보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정류장이 있는 곳에선 미리 서행하며 그 차로로 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간과한 버스 기사가 무정차 통과를 하려다 급차로 변경을 해서 사고가 난 건데요. 버스가 정류장에 서지 않고 지나치는 무정차 통과는 교통 불편 민원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자주 발생하는 만큼 사고 빈도가 높습니다. 보통 뒤따르는 차량은 앞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또 예측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무정차를 하고 바로 본선으로 다시 진입을 해서 마찰을 빚게 되는 그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의 입장인데요. 정차를 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좀 속도가 감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자세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통과를 해버린다던가 다시 정차를 급 정지를 해버릴 경우 안에서 예측하지 못한 승객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처음에 7대3이 나왔었는데 아닌 것 같다고 계속 강조를 해서 분쟁심의위원회까지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8대2로 나왔는데 정류장이라는 걸 인지하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선 좀 뭐 서행을 하든 했었어야 되는데 저의 과실도 분명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보자가 미처 생각지 못한 20%의 과실은 뭘까요? 선행하던 버스 차량이 속도가 늦고 저속으로 운행하니까 이걸 추월하기 위해서 우측 방향으로 추월을 하고 있는데 보통 추월을 할 때는 앞차의 좌측 방향으로 추월해야 됩니다. 추월 방법 위반의 점이 있고 또 버스의 경우에는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할인하는 것도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상황은 피할 수 없지만 무과실이 되기 위해서는 예견할 수 없어야 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됩니다. 이번에 보실 영상은 마을버스 CCTV입니다. 정류장에 정차했던 마을버스가 승객들을 내려주고 출발하려는 찰나 갑자기 버스 안에 서 있던 승객들이 우르르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류장을 지나서 제가 한 이 정도 차를 세웠고 그 손님 네 분 내려드리고 갑자기 이제 출발하는 동시에 한 이 정도? 저 좌측에서 이제 들어오는 차죠. 그 차에 껴드는 차에 제가 이제 딱 그쪽으로 해보는 거예요. 분명히 이쪽 차선에 분명히 차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도 되는데. 문제는 사고가 일어난 시점이 주말이라 마을버스 안에 승객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좌측에서 이제 들어오는 특경차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바람에 손님 한 24명이 넘어졌는데 그중에 제일 심각하신 분이 8분이에요. 8분 중에 2분이 좀 심각합니다. 한 분은 할머니신데 이빨이 위가 다 깨졌고요. 한 분은 여기 어깨가 골절이 된 거예요. 마을버스 기사인 제보자는 경찰에 급정거를 유발한 은색 승용차의 번호 판독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도 판독이 안 돼서 국가서까지 보냈는데 국가에서도 그걸 판독을 못 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는 이제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판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기사님이 다 해줘야 될 것 같고. 얼마나 손해보셨어요? 이 사고로 인해서. 개인적 합의 본 건 한 1,000만 원 돈 됐고 제가 거의 일을 못했기 때문에 한 1,700 정도 나갔죠. 비접촉 사고를 유발한 차량 대신 모든 책임을 진 제보자는 승객들의 합의금을 비롯해 휴업 손해까지 보고도 결국 퇴사를 당했다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뭐 제가 피해본 건 피해본 거지만 저는 단지 이제 만약에 이분이 이거를 보신다 그러면은 제가 바라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진정한 사과요. 다음 제보자 역시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지금 제가 총 버스 경력은 지금 11년째인데요. 경기 시내버스에 있다가 서울에 와서는 지금 3년 다 돼가는데 이제 이번에 사고 나서 무사고가 깨졌어요. 만약에 개인 택시를 받게 된다면 자격을 취득하려고 했었으면 이제 그게 다 날아가는 거죠. 11년 무사고 기록이 깨진 그날은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제보자 앞으로 핸들을 틀며 유턴을 시도합니다. 경적을 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빗길에 미끄러진 버스는 결국 충돌하고 말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차로는 좌회전이고 2차로는 직진인데 1차로 좌회전을 타려고 하는 상황에 승용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중앙선 쪽으로 유턴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갑자기 유턴을 시도한 이유는 뭘까요? 반대방에 그 일행분들이 손들고 계셨더라고요. 일행들을 보고 그냥 돌리신 것 같아요. 그분은 내리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유턴을 하는데 왜 추돌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보시라고 여기는 중앙선이 실선이 2개고 유턴 자리가 전혀 아닌데 여기서 유턴을 하시면 어떡하냐 했는데도 아주머니께서는 그냥 자기가 잘못 없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중 실선으로 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려던 차량 때문에 불거진 이번 사고. 경찰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경찰관 무슨 억울한 걸 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법과 원칙을 따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해자고 저쪽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좌회전 차로로 해서 좌회전할 줄 알았지 여기서 돌릴 줄 누가 생각을 하느냐 했더니 경찰관 분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앞차가 무슨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측을 하고 운전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앞차가 불법 유턴이라는 위법 행위를 했지만 제보자가 가해자로 결론이 났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사고가 발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뒷차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되고 앞차는 이유 없이 급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의무가 서로 충돌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의무가 더 중요하냐? 안전거리 미확보가 더 중요한 과실로 판단합니다. 결국 그 상대 차량의 과실은 40%, 그 버스 기사님의 과실은 60%인 사안입니다. 버스는 제동거리가 길어서 급제동이 힘들죠. 게다가 안전벨트가 없다 보니 버스 기사들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다. 따라서 버스 주변에 다른 차량이 돌발 행동을 하면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안전한 대중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정류소에 정차해 있던 버스가 다시 출발을 하려고 신호를 보냈는데 추월하려고 하거나 버스 옆을 통과하는데 또 10km 이하로 서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대중교통의 진로를 방해한 승용차 운전자가 업무 방해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규가 마련되어서 대중교통의 안전을 좀 보장할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대중교통, 버스. 버스를 안전한 시민의 발로 만드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는 것, 기본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해결책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죠.